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EBS 무릎학교 사회 강의를 할 김명수입니다. 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요즘은 어딜 가서 말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강의를 지금 하면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요. 말을 잘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일단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잘 들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서로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주고받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대화의 시작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우선 아이들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야, 너 여기 처음이지? 응. 너 기상. 인간 쓰레기, 니들은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인간 쓰레기들이야, 인간 쓰레기! 다 좋은데 물가가 비싸요. 물가가 비싸. 물가가 비싸다는 건 택시비도 비싸다는 말이겠군요. 그죠? 에이, 택시비는 더 올라야 되죠. 아니 내신 1등급인 나는 떨어지고 공부도 못하는 게 키만 삐죽한 지연이는 떡하니 합격하고. 참, 아저씨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네? 자, 잘들 보셨나요? 네. 자, 예, 이 영화는 피아노 치는 대통령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민욱, 즉, 안성기 분이 국민에 의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대통령으로 그려지죠. 자, 참으로 우리가 부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선출되는 것일까요? 자,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에 의해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자, 혹자는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대통령이 하늘에서 낸다면 마치 왕이나 제왕 같은 그런 성격을 갖겠죠.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에서 또 민주시민이 생각하는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우리가 민주정치의 원리에 입각해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의 어떤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뽑은 그런 대표이니까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민주시민, 민주정치가 언급되었었죠. 자, 바로 이러한 개념들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어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그러면요, 민주하고 주의가 이렇게 결합됐죠. 그래서 민주는 우리가 흔히 영어로 하면 데모크라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데모크라시라는 용어는요, 고대 그리스의 데모라는 뜻과 크라티아라는 뜻을 같이 합한 합성 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모는 대중이라든가 또 민중, 인민 이런 뜻을 갖고 있게 되겠고요. 크라티아는 지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 우리가 대중에 의한 또는 민중에 의한 인민에 의해서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받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의미로서는 다수에 의해 정치가 행해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넓은 의미로서는 생활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이냐. 그런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시민이라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 공통점을 찾으려고 타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 멘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서로 대화가 통하는 그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첫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순에 반해서는요, 반장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그 여러 후보자들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반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우리 반에 복지를 위해서 또는 우리 반에 좋은 시설을 선생님과 이렇게 해서 마련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을 흔히 뭐라고 합니까? 선거 뭐라고 해요? 공약이라고 그러죠. 선거 공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공약을 기반으로 그 반의 구성원들은 특정한 반장 후보에게 표를 행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투표라고 하죠. 자, 이렇게 공정하게 또는 투명하게 반장을 뽑는 경우 작지만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힘도 세고 우악한 그런 반의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덩치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 앞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면서 너희들 내 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혼낼 거야라든가 또는 가끔씩 보면 이제 돈 많은 부모를 만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품을 살포하죠. 그래서 표를 몰수합니다. 그런 것은 많이 보여지는 행태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후자의 두 가지 예들을 살펴보면 생활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즉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 공통점을 찾으려고 타협하는 태도에서 빗나간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후자의 두 가지 예 있죠. 이렇게 덩치가 나오거나 돈을 써서 이렇게 선거를 하는 학생들은 그런 생활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어긋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겠죠. 자, 요즘 여러분 자녀들의 학급에서 반장 선거는 아주 이제 공명정대하게 치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실제로 보면 부끄러울 정도예요. 자, 우리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선거철이면 난무하는 공약들 있죠? 왜 공약인지 아세요? 공허로운 약속,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 이래서 공약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안 되겠죠. 당선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주의를 잘 실천해야 하는 분들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신임하거나 또 해임하는 등 주권을 행사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앞서 설명한 민주주의의 우리 다수에 의한 또는 대중에 의해서 지배받기도 하고 지배하는 정치 그런 원리에 굉장히 입각한 것이 선거며 투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투표란 행위 또는 선거라는 행위가 굉장히 소중하고 신성한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선거와 같은 제도를 민주정치의 기본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이러한 민주정치의 제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제도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정치의 기본 제도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선거제도가 있죠. 선거에 의해서 의원들이 선출되면 뭘 구성하죠? 의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제도가 있을 거고요. 또 그런 의회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어느 특정 정당에게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제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런 의원들은요, 중앙정부에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속된 무슨 동 또는 무슨 시 또 무슨 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 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의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죠. 자, 근데 위에서 제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선거에 의해서 우리의 대표가 선출되죠. 자, 중앙정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이 또 지방정부에는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선출되는데 자, 이들 의원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국회 또 의회. 근데 저는요, 의원들이 모였으니까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실제로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냐면 의회지만 종합병원처럼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면은 우리 몸을 진단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우리가 적당한 질병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요. 그와 마찬가지로 의회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국민들이 아픈 곳이 어딘가
국민들이 고민하는 곳이 어딘가 이런 걸 상담해주고 또 치료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종합병원이라는 그런 말을 표현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 의해서 선출되었죠. 우리의 대표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뜻과 의지를 또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은 월급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국회의사당에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그런 우리를 대표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그들도 정치에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의뢰를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는 참으로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9시 뉴스에서 종종 잡히는 의회의 모습이나 또 의원들의 모습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참 거북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장면이 나올 때 만약 자녀들이 엄마 혹은 아빠 왜 저 아저씨들이 싸워라고 여쭐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얘기할까요? 혹시 그런 의견 가지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우리 어머니께서. 이게 애들한테요,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싸운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냥 심심해서 그렇지라고도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운다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 또 수위 높게 막 그 좀 굉장히 과격하게 막 안 좋게 그렇게 평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는요, 그냥 저건 영화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셨으니까 수강하신 분들답게 민주주의를 누가 만드는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내용을 오늘 이제 수강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저렇게 다투는 거란다 라든가 또는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의욕이 넘쳐서 그러는 것이란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 그럼 아이들도 좀 우리 어른들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회에서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의회에서는? 법을 또 만들고 또 통과시키기도 하죠. 맞습니다. 법을 만드는 그런 입법부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법부에서 그런 법을 만드는데 그런 의원들이 이제 뭐 법을 만드는 일도 하고 또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번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저 자료 화면에서 나오는 그 의원님의 그런 어떤 의정 활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보실까요? 나라 위에 일하시는 어른들 마음껏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 돈 쓰고 관리하면서 세상 눈치 보는 거 아주 지겹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자, 여기서 법을 만드시는 그 의원님과 사립학원 그 이사장의 물밑 거래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영화의 내용인데요. 자, 근데 법을 만드시는 의원님들이 참 열심히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나라에 위해서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골프장 다니시고 또 자신의 임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 영화는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요. 의회에서는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법에 따라 정치하도록 행정부의 독주를 막는 역할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선거제도에 관한 건데요. 선거제도는 그 국민들이 그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그 철순의 반 예를 들어 것처럼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가 행하는 정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표자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뽑아놓은 그 어떤 우리의 대표자에게 해임을 할 수 있는 또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즉 대표로서 역할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요. 여기 공공의적 2에서 나온 그런 의원들한테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막강한 권한입니까? 그러니 우리 국민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은 의원님들께서 막 그 시장도 다니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막 얼마나 그 저자세입니까? 실제로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선거 이후에 당선이 되셨더라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주의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그 학교에서 이미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민주주의. 포괄적이고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생활 속에도 민주주의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된 일은 모두 따르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쉽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는 그들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를 볼 수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학급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학급회의. 여기에서 학급을 운영하기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며 토론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의 모든 의견이 반영되고 그런 후에는 학교 임원회의를 통해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학교 민주주의를 살펴보면 각종 선거를 둘 수 있습니다. 누가 후보로 나갈 것인가를 상의하고 각 후보들은 자신을 뽑아달라고 공약을 내걸어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통령 선거와 아주 비슷하죠. 이것이 바로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참 민주시민으로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할 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요.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런 만들어진 단체인 정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이란요, 가장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가장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우리가 정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도 우리가 정당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뭐 EBS 무릎 학교 당 이렇게 해서 의견만 맞추면 다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대의 정치라고 하는데요. 대의라는 것은 뜻을 대신한다. 누가 대신 전달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바로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의 정치에서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정당의 활동을 평가하여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그런 또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지도입니까? 자, 그래서 이로써 우리 국민들은요, 어떤 정당의 어떤 대표성을 지닌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뜻을 대신 전달하도록 하는, 그럼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다양한 그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 설립을 아주 자유롭게 해놨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복수정당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정당들이 여러 그런 이념이라든가 또는 정치 그런 철학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대신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복수정당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는 흔히 경제는 1등인데 정치는 꼴찌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치는 누가 만듭니까?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꼴찌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도 꼴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정치인들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은 누가 선출하죠? 여러분들이 선출했지 않습니까? 제가 선출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시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표를 올바로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정치 참여는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 또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한다라는 개념은 선거에도 참여하고 또 올바른 민주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정치 참여는요,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또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그러한 장치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학부형님들께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투표하는 방법, 또 어떤 거예요? 정당 활동, 실제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정당 만듭시다.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활동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가 여기 뭐 주로, 그렇죠. 여기 계신 학부형님들도 시민단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민단체 활동이 있을 테고요. 또 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인터넷에 뭐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어떤 정치, 시민들의 정치 활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자, 선거를 봤죠.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당 활동이 있을 테고요. 시민단체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뭐 신문이라든가 또 뭐 언론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같은 데서 글을 기고하는 것도, 인터넷 기고도 우리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집회라든가 또 서명운동, 또 이익집단 활동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러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치 참여에도요, 민주시민의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민주시민의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 조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법을 어기거나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적극적인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남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또 남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정치란 정치인들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른 개념이 들어왔죠. 우리 민주시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지금까지 정치인만이 정치를 한다는 그 오해를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되죠? 우리 시민들도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부형님들도 이미 정치라는 아주 정치인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학부형님들도 뭐 선거에 또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죠. 또 지지한 정당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시민단체 활동도 하시고 인터넷에 글도 기고하고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처럼 금배지를 달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주 단순하지만 상식적인 민주시민의 행동 강령이랄까요?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요. 민주시민은 정당한 정치 권력에 협조하고, 자, 민주시민에 의해 창출된 정치 권력은 시민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며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강령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이렇게 민주주의는 참 아름다운 뜻을 내포한 굉장히 바람직한 정치제도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얼마든지 그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를 또 민주주의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민주주의, 민주시민, 민주정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자료 화면에 보여지는 그림은 과연 어떤 그림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학부형님 계십니까? 혹시 어느 분께서 든 말씀? 예, 우리 학부형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수는 놀이동산에 가고자 하는데 혼자는 혼자는 놀이터에 가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다수는 다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 좋은 상상력입니다. 또 혹시 다른 그런 상상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우리 어머니. 예. 한 아이는 놀이터에서밖에 놀 능력이 없는데 새 아이는 놀이공원 가서 놀자고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상상력들을 발휘해 주셔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여기 다수의 새 아이들은 놀이동산에 돈이 들어가죠. 놀이동산은 돈이 들어가는 놀이동산에 가자 하고요. 이 아이는 좀 부모님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못 돼서 놀이동산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놀이터에서 놀자고 하면서 좀 주눅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활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생각이 다른 남들과 타협하는 그런 행위, 그것도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다수의 아이들은 다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 하지만 소수의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자 할 때 이 세 아이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놀이터에서 함께 재미있게 노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결론 짓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민주주의라는 그런 정치에 관한 용어 또는 우리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나름대로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서 해봤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배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실천된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 아까 영화에서 본 피아노 치는 대통령에서 나온 대통령 같은 그런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오늘 강의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나마 좀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도 질문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까운 그런 가정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동일하게 쓰더라고요. 문패에도 동일하게 쓰고, 어디 이렇게 부주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누구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아래 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써서 그런 것도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실천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아이들과의 대화입니다. 집에서 아이들과의 대화를 할 때 대부분의 아버님들은 가부장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게임하면 안 돼, 인터넷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함께 게임도 한번 즐겨보시고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하고 대화, 아버님들은 어머니들은 또 아버님들하고의 그 대화를 자주 나누시는 것도 어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가족회의 같은 거, 무슨 중요한 안건들이 있을 때는요, 아이들 빼놓고 두 분이 의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번에 새 집을 하나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너희들 의견은 어떠니 하고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선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거. 자,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민주주의의 실천이 아닐까요? 자, 그래 이제 여러분들 또 학부형님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참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쁘신 가운데서도요, 오늘 강의에 참석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